안녕하세요. 연료체 유동해석 기말 프로젝트 지학코팀 김지수, 양승호입니다. 저희가 이번 기말 프로젝트로 해석해본 유체 유동 시스템은 배수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배수관에 물이 내려갈 때 소용돌이가 생기는 현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소용돌이를 이용해서 유속을 더 빠르게 해서 배수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와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와류가 발생하게 되면 그 와류의 중심부의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배수관의 벽면은 노슬립 조건이라 유속이 빠르지 않은 것이 생각할 때 와류를 이용해서 중심부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면 더 빠른 배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수관의 입구에 와류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형상을 추가하여 해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목표로는 배수관에 추가된 형상이 중심부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형상을 제작하여 동일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형상이 유속을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지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였습니다. 먼저 격자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TL 파일을 제작, 스냅PX 메쉬를 이용해 격자를 생성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해석을 위한 형상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면대와 크기가 비슷하게 3D 모델로 형성하였습니다. 이런 모델에서 배수관이 시작되고 10mm 아래에 와류를 발생시키기 위한 형상을 추가하였습니다. 형상의 모양은 물과 닿는 부분은 나선형으로 처리를 하였고 가로,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세 가지 형상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해석을 위한 솔버로는 난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피소폼을 선택하였습니다. 피소폼에 필요한 경계 조건으로 압력과 속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중력에 의해 물이 내려가는 현상을 관찰하고 싶었고 그래서 유량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속도의 경우에는 벽면을 0으로 설정을 하고 모델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제로 그레디언트로 설정을 하여 유속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압력의 경우에는 중력 조건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고 싶었고 중력이 압력차를 만드는 상황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높이가 230mm이고 솔버에 필요한 초기 조건에서 압력의 단위가 m/s/s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값은 기존의 압력 단위에서 밀도가 나누어진 값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력 곱하기 높이로 2.2563m/s의 압력차를 이용해서 중력 조건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모델의 윗부분은 2.2563, 모델의 아랫부분은 0으로 압력을 설정하였습니다. 벽면의 압력은 제로 그레디언트로 설정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적절한 격자의 크기를 정하기 위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격자 크기 의존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격자 간의 거리가 각각 10mm, 15mm, 20mm인 경우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았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격자의 크기가 10mm인 경우와 15mm인 경우에는 데이터 값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20mm인 경우에는 데이터 값이 조금씩 어긋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격자의 크기는 10mm와 15mm 둘 다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15mm인 경우 1초까지 계산을 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반면에 10mm의 경우 1초까지 계산을 하는데 26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10mm의 경우 해석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하여 15mm를 해석할 격자의 크기로 정하였습니다. 아무런 형상이 없는 경우와 세 가지 형상이 추가된 경우에 대한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X축은 Z방향의 좌표로 인면으로부터 높이를 의미하고 Y축은 Z방향으로의 속도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만 보았을 때 결과는 순간적인 속도는 형상의 가로 길이가 10mm인 경우가 제일 빠르지만 유속이 다시 느려져서
결국 아무런 형상이 없는 케이스가 배수가 더 잘 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저희가 사용한 솔버인 피서폼과 연관을 시켜서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피서폼의 경우에는 전체 배수관의 형상에 물이 차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압력차가 발생을 해서 그 압력차에 의해서 물이 속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배수관과의 차이는 배수관은 공기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아무런 형상이 없는 경우에는 배수관에 가득 차게 물이 내려가는 경우, 즉 피서폼을 이용해서 해석을 한 결과 또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상이 추가된 경우에는 실제 경우라면 배수관의 중심에 대부분의 물이 흘러내려가고 벽면에 닿는 물은 거의 없고 공기로 차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해석의 경우에는 중심 부분의 유속이 빠르게 발달하지만 피서폼의 솔버 특성상 배수관의 벽면에 물이 존재하고 그 중심 부분에서 빠르게 발달한 유속이 형상에 의해서 물 대신 공기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있는 물의 에너지를 빼앗겨서 속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우에는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의 그래프 개형 또한 형상이 없는 그래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통해 알고자 했던 목표인 추가된 형상이 중심부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형상의 가로 길이가 클수록 유속이 빨라지고 형상의 세로 길이는 유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체의 유속과 유량이 연관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유량을 구해보았습니다. 유량을 구하기 위해서 형상이 있는 Z축 방향 90mm 부분에서 단면적과 평균 속도를 구했습니다. 유체가 지나가는 면적이 최소가 될 때의 면적은 각각 형상이 없는 경우 2827.42mm², 형상의 가로 길이가 5mm인 경우 2474mm², 형상의 가로 길이가 10mm인 경우 2120.58mm²입니다. 이때 유속의 평균 속도를 구해보면 평균 속도는 각각 형상이 없는 경우 0.194m/s, 형상의 가로 길이가 5mm인 경우 0.237m/s, 형상의 가로 길이가 10mm인 경우 0.251m/s입니다. 따라서 유량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에 따라 유량이 가장 많이 흐르는 경우는 형상의 가로 길이가 5mm인 경우이고, 형상의 가로 길이가 10mm인 경우에 유량이 가장 적게 흐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지하코팀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배수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고, 배수관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수관의 역할인 배수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고안해낸 것이 배수관의 와류를 발생시켜서 유속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이었고, 와류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형상을 추가하고 해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 팀에서 고안한 와류 발생 장치가 유속을 더 빠르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증가한 유속으로 인해서 유량 또한 증가하는지 분석해 보았고, 증가한 유속에 의해서 평균 속도가 증가하고 유량 또한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체가 지나가는 면을 많이 맞게 된다면 평균 속도가 빨라져도 지나가는 유량은 적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과 여러가지 상황, 결과들을 보고 몇 가지 개선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형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세 가지 형상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고, 해석을 진행한 후 결과를 분석하면서 형상이 배수관을 막지 않고 와류만 발생시키는 형상의 경우라면 어떠했을까? 형상이 배수관이 시작되기 전인 밖에서 추가되어서 와류를 발생시켰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솔버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상황을 단순하게 하고 해석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1류체 솔버를 사용해서 해석을 계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해석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다상유동이 아니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을 발견했고, 다상유동의 해석 솔버를 이용해서 더 현실에 가까운 해석을 진행하였다면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